자, 지금 수업은 다 영상으로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갈지 같은 거는 전체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필요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영상으로 몇 번이든 복습하실 수 있고요. 한글로 외워야 된다고 한 만큼 그 흐름을 잘 듣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다행히 통계적 추정은 뭐라 그럴까, 암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시험 범위인 7단원, 8단원, 이선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는 막 그렇게 까다로운 건 없음.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마.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할 거고, 맨 첫 번째 이름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일단 용어가 처음에 낯설게 몇 개 등장할 테니까 그것들을 잘 기억을 잘 당연히 해주셔야 돼. 자, 일단 첫 번째로 확률 변수라는 게 무엇인지 볼게요. 자, 칠판 잠깐 봐봐. 그냥 딱 이 상황 하나만으로 정리가 잘 될 거야. 자, 내가 지금부터 어떤 직거래 하나 해볼게. 내가 동전을 두 개를 던져볼게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의 눈이 현재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 세 가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두 가지는 선 넘었죠. 근데 보통 네 가지라고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전 두 개를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동전하고 파란색 동전이라고 구분 짓는 순간 세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싹 다 써볼게. 어떻게 될 거냐면, 자, 헤드, 테일. 헤드가 앞면이고 테일이 뒷면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글로 쓰자. 앞 뒤뒤로 쓸게. 나올 수 있는 네 개가 뭐냐면 이응, 그 다음에 이응 디귿, 그 다음에 디귿 이응, 그 다음에 디귿 디귿. 일단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맞니? 자, 그러면 이처럼 봐. 요런 식으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집합으로 표기한 거. 중괄원 승례각계 그냥 집합,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린 거야. 이렇게 집합으로 표기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표본이라는 건 영어로 샘플이야. 그러니까 이제 샘플들이 있는 전체 공간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니 지금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현재 총 4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주석을 달아볼게. 동전 두 개를 던질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앞면의 개수를 한번 카운트해봐. 라는 명령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응이응이라고 하는 거는 요 멘트에 따라 숫자 무엇에 대응돼요? 당연히 2에 대응되겠지. 두 개 있으니까. 숫자 2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앞뒤랑 뒤앞은 숫자 뭘로 수렴이란다. 뭘로 대응할 거고 1이라는 실수로 대응을 할 거고 디귿디귿은 뭘로 자꾸 수렴이란 말이 나오네. 대응되겠어? 0이라는 걸로 대응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 이거는 당연히 뭐 주사위에 눈을 던진다라고 하든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승패 비김을 하든 아무튼 뭔가 한글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 근데 당연히 수학 문제를 풀려면 이런 한글 갖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숫자에다가 대응을 시켜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시행을 한 다음 그것을 뭐 어떤 특정 명령어에 따라서 실수들의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응, 이응은 숫자 2로 대응될 거고요. 이응, 디귿과 디귿, 이응은 1로 대응될 거고 디귿, 디귿은 제로라는 실수로 대응이 될 거예요. 맞냐? 자, 이와 같이 실수에 대응시킨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아직 확률 얘기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좀 이따가 확률 얘기할 때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친구들에서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신에서의 하나 좀 간단한 낚시 문제에 하나 대응을 해놓자. 내가 일부러 벤 다이어그램을 똑바로 잘 그려드리는 화살표를 딱 그려드렸어요. 야, 이거 우리 수하에서 공부했었던 딱 무엇의 그림이랑 똑같아. 함수의 그림이랑 똑같단 말이야. 정의역이 누구야? 표본 공간이지. 그 다음에 공역 내지는 치역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실수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오개념 또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개념. 확률 변수가 당연히 단어를 보면
변수. 이거 실제로 조금 있다가 변수 역할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 확률 변수라는 것 또한 일종의 한글을 실수에 대응시킨 두 글자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게 내신에서 뭐 1, 2, 3번 같은 초반부에 객관식 낚시로 많이 등장하는 선지인데 확률 변수는 함수이다. 참거짓. 참이어야 돼. 오케이? 확률 변수도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크리티컬한 얘기는 아니지만 내신 낚시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얘도 함수다라는 거를 조금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런 건 다 사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4페이지 왼쪽 부분에 잘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야. 하지만 조금 있다가부터는 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은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되어 있지만 함수긴 하다 일단.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동전 던졌으면 총 4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전체 4가지 중에 한 가지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응의 개수를 카운트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에 따른 숫자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당연히 4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0이라는 친구가 나올 확률 또한 4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들이 이번엔 정의역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확률들이 당연히 하나씩 매칭이 될 거야. 이와 같은 이 부분의 관계, 이 관계를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확률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도 당연히 함수예요. 정의역이 확률 변수고 그에 따른 확률들이 공역을 차지하게 되는 함수고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확률 변수조차 이게 함수였다. 그래서 억지로 말하면 합성함수 느낌이야. 이응이라는 숫자가 2로 대응되고 그게 확률 4분의 1로 대응되는 거고 이응디귿과 디귿이응이라는 한글이 1이란 실수로 대응된 다음에 4분의 2라는 확률로 대응되고 디귿디귿이 제로라는 실수에 대응된 다음에 4분의 1이라는 확률로 대응되는 것이다. 근데 당연히 수학 문제를 풀려면 0, 1, 2 이렇게 숫자가 정의역이어야지 앞뒤 이런 한글이 정의역이면 문제를 못 푸니까 일단 실수에 대응시켜놓고 걔 확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확률 분포다. 여기를 메인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확률 변수도 함수였다라는 건 잊지 말아달라. 오케이? 이게 그냥 큰 골자고요. 자, 그 다음 이산 확률 분포. 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어차피 다음 시간 아니지 2교시에 공부하게 될 연속 확률 분포도 있으니까 이 둘을 좀 비교해놓고 볼게요. 자, 일단 용어가 필요해. 이산 확률 변수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자, 그와 대응되게 연속 확률 변수라는 친구가 있다. 자, 당연히 우리가 방금 공부한 확률 변수 앞에 이제 이산이란 단어랑 연속이란 단어가 붙은 건데 말 그대로야. 이산은 영어로 딱 하면 영어로 이걸 번역해주면 카운터블. 스펠링이 맞는지는 모르니까 너네가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continuous라고 하겠습니다. continuous 뭐 이렇게 쓰겠지. 자, 말 그대로 하나씩 끊어가지고 셀 수 있는 변수 이런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셀 수 없이 어떤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방금 해본 것처럼 횟수 아니면 개수, 아니면 명수, 사람 명수와 같이 당연히 셀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continuous는 뭐 실생활로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키라든지 어떤 범위 안에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변수 이런 것을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당연히 누가 이산이고 뭐가 연속인지는 뭐 당연히 직관적 판단하시면 돼요. 현재 너의 시험 점수는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이죠. 왜냐면 3월, 6월, 9월 이렇게 딱딱 끊겨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재 키 이런 거는 매 시간마다 야금야금 바뀌어가면서 그지? 일종의 사이값 이런 거 아니겠어? 네가 170cm대가 있다가 180cm인 적이 없군요. 171cm인 적이 있다고 치면 그 사이에 170.5였던 날이 하루라도 있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직관적 판단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단원에서 먼저 이 이산 확률 분포 쪽을 공부를 할 거고,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확률 분포가 아까 뭐였냐면 확률 변수들이 정의역이고 그 확률 변수들이 갖는 확률들과 1대1 매칭을 하는 이런 대응관계 전체, 함수 전체를 확률 분포라고 부를 거야. 그럼 당연히 일일이 이렇게 2는 4분의 1로 가고 1은 4분의 1로 가고 0은 4분의 1로 간다. 이렇게 일일이 쓰기가 귀찮잖냐. 일일이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 자, 확률 변수는 보통 라지 X, 라지 Y 같은 걸로 씁니다. 그 다음에 확률들은 보통 probability 때문에 P라고 쓴단 말이야. 그래서 표기법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에선 probability of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2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자,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 그것이 4분의 2예요. probability of x가 0가 되는 것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이게 10줄, 20줄 넘어가게 되면, 즉 확률 변수가 10개, 20개가 되면 이 귀찮은 걸 계속 10개, 20개 계속 똑같이 써야 되잖아. 귀찮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시각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어떤 도구가 필요할 거잖아. 근데 그래프로 그리긴 좀 이상하다 이거야. 왜? 연속적인 게 아니거든 지금은. 그렇지? 그렇다고 물론 억지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긴 합니다. 0일 때는 4분의 1, 1일 때는 4분의 2, 2일 때는 4분의 1. 공간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시각화하기에 좋은 도구가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면 표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또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그래프가 된다 이거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기에 좋은 도구가 얘는 표고 얘는 그래프다라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야. 끊겨있으니까 표가 낫지 뭐. 연속적이니까 표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프로 그려야지 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표라고 읽습니다. 이산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작성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딱 이렇게 쓱쓱 해주시고 딱 두 줄만 딱 만들면 되겠지. 위에 확률 변수 x, 그 밑에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small x라는 값을 가질 확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상황을 한번 표로 나타내보자. 그럼 당연히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와 1과 2였던 거고, 그리고 0 밑에는 그 새끼의 확률 4분의 1, 확률 4분의 2, 확률 4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이산확률 분포표다 이거지. 맞냐?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이산확률 분포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실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보자. 첫 번째. 자, 표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를 그냥 일반화하면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겠지. 그냥 이렇게 일반화할게. 자, small x라는 확률 변수가 뭐 x1, x2, 점점점점 xn 총 n가지를 가질 수 있다고 치고 각각의 확률을 probability 1, 2, 점점점점 n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한 거 한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확률의 총합은 현재 항상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지. 뭐 굳이 시그마를 안 쓸게. 그냥 말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렇다면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라는 친구가 xi부터 xj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런 거. 뭐 당연한 이야기야. 예를 들어 xi부터 xj 요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요 부분에 있는 것들을 뭐 해주면 되겠어? 당연히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잘난 척 시그마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i부터 j까지 p의 k다. 멋있게 썼을 뿐 그냥 표에서 뭐 2 이상 4 이하 그러면 2, 3, 4 더하면 된다. 뭐 이딴 건 당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각각의 확률들은 당연히 뭐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확률이 음수인 거 본 적 있냐? 없어요. 확률이 뭐 넘는 거 본 적 없나? 1 넘는 거 본 적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표에 채워질 친구들은 모두 0 이상 1이 해야 되며 다 더하면 1이고 네가 원하는 부분 일정 부분이 구하고 싶으면 거기만 더하면 된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런 이산 확률 분포의 표를 가지고 푸는 문제에서 너네가 생각해야 될 건 당연히 이게 맨 처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을 연출해 보자고. 확률 변수 x가 뭐 1, 2, 3이야. 근데 이 친구의 probability가 a랑 b랑 뭐 3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할 거야? 아, a 플러스 b가 얼마구나? 3분의 2구나. 부터 시작을 하겠지.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표가 주어지면 그건 쉬운 문제고요. 표가 안 주어지고 내가 표를 만들어내야 되면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표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야? 보세요. 동전 3개 앞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 라고 말만 줬을 때 내가 표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려운 문제의 출발이 되겠지. 당연히 이거야 너무 쉬운 상황이니까 금방 해보면 돼.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먼저 상상을 해보자. 현재 여기 상황에서 x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0과 1, 2, 3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얼마야? 8분의 1이겠지? 뭐 다 뒷면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다 앞면이 나오는 것 또한 8분의 1일 것이고 여기는 구해보면 8분의 3과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여기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2단원이었던 확률 문제로 바꿔버리면 돼. 그럼 확률 잘 구하는 친구는 표 잘 구한다면 평균 분산 빨리 구할 거고 여기 표 자체를 못 채운 새끼는 그 뒤에도 다 빠그라질 테니까. 그래서 통계를 잘하려면 2단원에 있는 확률 당연히 잘해야 되고 2단원 확률 잘할 수 있으려면 뭐 했어야 돼? 경우의 수 잘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분모분의 분자일 때 분자는 경우의 수로 구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3단원은 1, 2단원 다 잘 돼 있어야 좀 편하게 풀 수가 있다. 고난도 문제는. 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봐. 이렇게 네가 표를 채우다가 딱 한 칸만 남았다고 치자. 현재야, 이 한 칸을 넌 어떻게 채울래? 그치? 이런 식으로 한 칸이 남았을 때 1 나머지로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방금 우리가 직접 채울 때 했던 것처럼 맞다. 3번 던질 건데 앞면이 2번 나오는 건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앞이니까 3번이네. 8번 중에 3번이네. 이렇게 직접 세울 수도 있겠지.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택할지 문제 풀 때마다 조심을 하셔야 돼. 뭔 말이냐? 당연히 1, 2번 중에 뭐가 편하겠어? 1번이 편하지. 1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1번의 단점은 뭐야? 만약에 네가 표가 다 채워져 있고 하나만 비어있다. 그런 쉬운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한 2칸 정도가 비어있어서 네가 2칸을 다 채워야 된다고 쳤을 때, 그지? 네가 만약에 여기를 잘못 해버리면 여기가 1 빼기 나머지 하면 무지성으로 8 빼기 2라고 값이 똑바로 나와버린단 말이지. 그럼 네가 오류를 스스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나머지가 너무 명확하게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괜찮겠지. 맞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노란색이 애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직접 구해보고 나 8분의 3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검증할 수 있지. 뭘 통해서?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지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문제마다 또는 너의 자신감마다 좀 태도를 달리해야 돼.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이게 너무 100% 맞아. 하면 1 빼기 나머지로 빨리 채우시면 되는데 좀 뭔가 상황이 복잡해. 막 검은 돌 4개, 흰 공 2개 있는데 거기서 2개를 뽑았는데 흰 공의 개수가 검은 공에 비해서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불안하면 직접 다 해보고 더하기 1을 더하면 1이 된다를 검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안전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지성 1 빼기로 항상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골치 아프니까 쉬우면 이걸로 해도 괜찮지만 좀 두려우면 직접 해보고 이거는 검산의 용도로 사용하셔라 뭐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아무튼 표만 잘 채우면 되는 거긴 합니다. 까지가 일단 5페이지까지 이야기다.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제대로 한글로 기억을 하자. 바로 통계값들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친구들이지. 자, 우리는 3가지 통계값을 배울 겁니다. 바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자, 얘네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한글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세팅해 놓을게.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의 1 이란 친구부터 옴뇸뇸뇸 스몰 x의 n 이렇게 총 n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각각의 그 확률을 뭐 스몰 p1 옴뇸뇸뇸뇸 p의 n이다, 이런 상황을 해봅시다. 자, 말로 외울 겁니다. 평균. 자, 어차피 오늘 처음이니까 오랜만에 하는 겸 다 같이 한번 목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평균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나? 뭐라고? 다시 한번 뭐 곱하기 뭐의 총합?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한글로 꼭 외워야 된다.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하나씩 뜯어보자. 이 변수가 뭐냐? 뭐 네가 구하고 싶은 변수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야. 자, 평균은 영어로 뭐냐 현재야? 예? 평균이 영어로 뭐야? 예. 어? 아, 진짜 진심. 진심. 우리가 흔히 아는 평균은 뭐예요? 네가 아는 단어 아무거나 내뱉어봐. 문과라며. 어? 아이, 그 미친놈 아냐. 아, 평균조차 모르면 대학 갈 수가 없잖아요. 아, 진짜 몰라, 평균? 아, 진짜로 이거 진심. 진심 평균이라는 영어를 몰라요? 우서가 요즘 수학 공부 안 하고 영어에만 몰입하고 있는 우서가 평균이 영어로 뭐야? 뭐 mean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average라는 그냥 보통 흔히 아는 단어도 알 것 같고, 그치? 근데 여기 수학에서는 mean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쓰지만 기대값, 왜? 평균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야. 그래. 배드민턴 현재 좀 가끔 쳤었잖아. 다리 병신되기 전까지는. 그럼 너가 예를 들어 그래. 한 보통 준성이랑 10판 치면 몇 판 이겨요? 아, 그래? 아이씨, 예의를 지켜주는구나. 그러면 뭐 평균적으로 5판 이겼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준성이한테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상황에서 내일 한 판 치자 라고 했을 때 네가 준성이한테 이기겠다를 얼마의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거야? 50% 정도로 기대할 수 있겠지. 뭐 네가 여태까지 승률이 80%면 내일도 그래도 80% 확률로 이기겠지 라고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평균을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mean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expecta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알파벳 E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EX라고 쓰면 이거는 한글로 읽으면 어떤 뜻이냐면 변수 X의 평균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는 2의 X의 제곱, 이거는 현재야 변수를 누구로 보고 그 새끼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이야. 맞아. 변수 X제곱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알파벳이 뭔지를 잘 읽어야 되고, 거꾸로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의 평균이면 2x를 구해야 되는 거고, x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2x의 제곱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써볼게. 자, expectation of x라고 읽습니다. expectation of x는 변수랑 확률들을 다 곱하래. 근데 이때의 변수가 바로 요 안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 x는 그냥 x1, 그 새끼 확률 얼마? p1, x2 확률 얼마? p2, x3 확률 얼마? p3 쭉쭉쭉 가겠지? 자,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안 쓸게. 바로 xi와 p의 i를 곱한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맞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영어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이거를 말로 잘 외워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나중에 네가 이런 걸 구해야 될 때가 왔다고 치자. 2의 x의 제곱이야. 그러면 현재야 뭐 곱하기 뭐의 평균이라고? 아니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이라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라고?
근데 이 상황에선 변수가 아까의 x가 아니라 뭐가 된 거야? x의 제곱이 된 거지. 그럼 네가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x제곱과 확률의 곱셈의 총합을 해야 되는 거지. 이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하지 마세요. 확률을 건드리면 안 된다. 맞지?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네가 뭐 시험 점수가 10점이라고 치자. 10점 맞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20%야. 근데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현재가 10점 맞았어요 라고 하면 너무 좀 안 되니까 점수를 좀 뻥튀기 시켜주려고 곱하기 2배를 해준다고 치자고. 네가 10점 맞아도 엄마한테는 20점으로 가서 우리 현재 잘하고 있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네가 10점 맞는 거에다가 내가 후처리로 2배를 해준다고 확률이 바뀌나?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 맞죠? 네 점수 너무 꼴 보기 싫다고 60점 더 해준다고 쳤을 때 네가 10점 맞을 확률이 내가 더하기 60 후처리해서 70점 만든다고 확률이 바뀌나? 안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확률은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제곱되면 오로지 변수만 제곱해주고 곱해줘야 되고. 그럼 이런 거는 뭐 곱하기 뭐에 총합하면 되는 거야 이건? 그렇죠. 3x의 i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다가 probability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평균 첫 번째로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분산입니다. 분산 말로 여는 거 굉장히 중요해. 자, 읽어볼까? 뭐라고 돼 있나? 여기 다 같이 뭐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이것도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봐봐. 천천히 가자. 일단 새로 배운 단어 나와서 편차가 있어. 편차. 편차가 뭔지를 따로 공부해야 되겠다. 자, 편차라는 건 평균하고 내 점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근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우자. 만약에 우리 반의 평균이 50점이야. 근데 우서가 네가 80점 맞았어. 너랑 평균이랑 차이의 절대값이 얼마야? 30점이지. 근데 우리 반 평균이 50점이다. 넌 80점. 시험을 꽤 잘 본 겁니다. 근데 너의 편차가 30점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게 기분이 좋아? 마이너스 30점이야 라고 듣는 게 기분이 좋아? 30점 그다음 낫겠지. 내가 시험을 20점으로 박았어. 그럼 편차가 그래 난 마이너스 30이다. 가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뿔만 안 헷갈리라고 설명드린 거야. 누구에서 누구를 뺀 게 편차야. 네가 80점 맞았을 때 플러스가 나오려면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야 되고, 그지? 마찬가지로 내가 시험을 좆박았으면 나 빼기 평균이 마이너스 30이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편차 이거 부호를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편차는 반드시 나 빼기 평균입니다. 나라는 건 변수겠지. 각각의 점수니까. 나 빼 평이 무조건 편차예요. 다행히 요 단원에서 분산 구할 때는 무조건 편차를 제곱할 거라 상관이 없거든. 근데 통계 뒤쪽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연속 확률 분포라든지 통계적 추정 가면 편차, 평 빼기 나로 하면 안 되고 나 빼 평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꼭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곱이니까 사실 반대로 외워버려도 제곱해서 퉁 쳐지긴 합니다. 만 외울 때 제대로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겁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래. 방금 평균 배웠거든? 현재야 평균이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봐봐. 변수 x의 평균 구하고 싶을 땐 x랑 p를 곱했고요. x제곱의 평균 구하고 싶을 때는 x제곱과 확률을 곱했지. 그럼 이 문장 속에서 내가 지금 평균을 구하고 싶은 주인공인 변수가 누군 거야? 그치? 얘가 이 자리에 있는 새끼인 거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만 기억하면 분산을 제대로씩 세울 수 있겠네. 자, 일단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하고 V라는 알파벳을 씁니다. 따라서 분산 of X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자, 현재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식으로 써볼게. 평균 구하려면 변수 곱하기 확률 총합이라며. 근데 변수가 편차의 제곱인 거라며. 편차가 누구 빼기 누구라고? 나 빼기 평균. 그래서 내 점수 xi 평균 EX지만 여기다가 또 EX 두 글자 쓰기 귀찮아서 종종 얘는 mean, 아까 준서이가 말한 것처럼 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납배평, 이게 편차의 제곱까지지. 여기다가 뭘 곱해주고 확률 PI 곱해주고 그 다음에 싹 다 뭐 한 거? 더한 거. 이게 바로 분산의 정의가 된다야. 내가 이 부분을 되게 시간을 쏟는 이유가 뭐냐면 내신 문제 같은 쪼잔한 문제에서는 너네가 거꾸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분산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다들 이거 잘하거든? 근데 갑자기 시그마식 줘놓고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분산이라는 뜻을 네가 읽어낼 수 있어야 분산을 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식의 형태를 잘 봐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천천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VX가 이거다.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말 그대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expectation of 누구? 편차 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왜냐면 x의 평균, x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맞냐? 요게 이거랑 똑같은 뜻이고 실제로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 자, 이게 분산의 정의입니다. definition이지. 근데 이 식을 좀 전개를 해보면 좀 재밌는 걸 얻을 수 있어. 자,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시그마 하신 다음에 이거 제곱 푼 다음에 pi 분배 법칙하면서 써볼게. xi의 제곱 곱하기 pi 마이너스 2mxi pi 플러스 m의 제곱에다가 p의 i다. 맞냐? 자, 그러고 나서 식을 하나씩 다시 읽어보자. 요거 봐봐. 뭔가랑 확률 곱한 거 다 더했거든? 근데 그 뭔가가 x의 제곱이야. 공부해봤어요. 요거 뭐의 평균이라는 뜻이 된 거니? x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 된 거지. 왜? 편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바로 제곱의 평균이라는 항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어차피 시그마는 i라는 인덱스에만 걸려있으니까 2m은 상관없으니까 2m 밖으로 빼놓고 보면 이거 뭐야? 변수 곱하기 확률인데 그 변수가 x야. 이 부분 뭐가 되겠니? x의 평균, ex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ex야. 자, 그 다음 m은 상수니까 pi만 시그마 하면 돼. 근데 아까 공부했잖아.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뭐가 되겠어요? m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m이랑 ex는 똑같은데 귀찮을 때 잠깐 이렇게 쉽게 쓰는 것 뿐이라고. 얘는 똑같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m 제곱이지. 거기다가 m 제곱 한번 더해주면 약분할게요. 마이너스 뭐만 남아? m 제곱만 남지. 근데 m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평균 오브 x였지. 맞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변형 과정을 통해서 분산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한글로 합시다. 뭐의 평균 빼기 평균의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이것을 좀 편하게 외우려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제평평제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한다 이거야. 자, 얘는 분산을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이지 정의가 아닙니다. 뭔 말이냐? 매년 수업할 때 제일 화나는 거. 얘들아 분산이 뭐니? 했을 때 제평평제요 라고 밖에 대답을 못하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분산의 정의는 이건데 편차의 제곱 평균인데 식변형을 통해서 편하게 구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쓰는 계산식이 제평평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언제나 계산식이 편하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수투 때 이거 알잖아, 그지? 승민아, F'A 1초 만에 말해봐. 뭐 곱하기 뭐야? F'A.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머릿속으로? X-A가 들어가는 그거는 다 0이니까 아, 머릿속으로 고배 미분법 했나? 아, 까비. 우린 그렇게 안 하지. 현재 여기서 F'A 어떻게 했어? 머릿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X-A만 가리고 대입했지. 즉,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도 있었고 아니면 승민이 강의처럼 고배 미분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A 대입하는 방법도 있었지.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언제나 이쪽이 편하고 언제나 이쪽은 안 좋았다 그런 거 없었잖아. 상황에 따라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이게 편할 때도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재평평제가 좋다가 아니라고. 어떨 때는 정의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어떨 때는 계산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어떨 때 정의대로 하는 게 편한지 같은 건 좀 이따 실제 문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 아무튼 이 두 개 중에 편한 것을 잘 취사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냐? 자, 그럼 분산까지. 그러면 사실 1번, 2번 평균과 분산만 제대로 공부하면 3번 표준 편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표준 편차의 정의 자체가 매우 쉽거든. 자, 표준 편차의 정의는 루트 분산이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오케이? 물론 기호는 하나 하자.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표준을. 그 다음에 편차, 아까 했던 이 편차를 영어로 devi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영어로 스탠다드 deviation이야. 그래서 그 알파벳 S에 해당하는 시그마를 써준다. 시그마 소문자입니다. 대문자는 이거야. 어디 갔니? 이게 대문자라서 또 쓰면 헷갈리니까. 소문자. 시그마 오브 X라고 쓸 거고 이건 그냥 루트 분산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아니까. 한글로 외워야 되는 거 딱 두 개. 평균의 정의, 분산의 정의. 그리고 분산을 변형해보니까 얻을 수 있었던 계산식. 오케이? 세 개. 변수 곱하기 확률 총합, 편차의 제곱 평균, 재평평제. 이렇게 세 개는 반드시 한글로 외워주셔야 된다.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면 봐봐.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x의 평균이 궁금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x제곱의 평균처럼 확률 변수 자리가 언제나 x같이 그냥 단순한 한 문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이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가자 이거지. 즉 이렇게 할 거야. 확률 변수가 ax에 플러스 b 이렇게 변형이 되었을 때 그 통계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입니다. 어렵지 않아. 봐봐 이런 거야. 네가 시험을 쳐요. 그러면 x1, x2, 점점점점 xn 뭐 이렇게 시험 점수를 받겠지. 근데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학부모님한테 문자 조절하기가 너무 송구스러워.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성적 조작을 할 겁니다. 너네 성적을 각각 2배 한 다음에 10점씩 올려줄 거예요. 그래도 현재는 100점이 안 됩니다. 장난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성적 조작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현재가 x1점 받으면 조작 후의 성적은 뭐가 될 거냐면 ax의 1 플러스의 b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ax의 n 플러스의 b다 이렇게 조작이 되겠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적 조작을 한다고 해서 그 확률이 바뀌나 안 바뀌나? 절대로 안 바뀐다고. 확률은 네가 건드릴 일이 없다고. 그래서 p1부터 p의 n까지는 일정할 겁니다. 맞냐? 자, 잘 봐라. 그렇다면 1번 평균 오브 ax 플러스 b를 구해보자. 정의대로 갈 거야. 변수 곱하기 확률 총합. 식으로 써봅시다. 시그마 처음부터 끝까지. 자, 변수가 더 이상 x가 아니라 뭐가 된 거야? axi 플러스 b가 된 거지. x1, 2, 3 이런 걸 xi라고 한 거야. 확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맞냐? 자, 그렇다면 얘는 전개를 조금 해주시면 axi pi 플러스 b 곱하기 pi다 이렇게 되겠지. 결과로 바로 가자. 요 xi pi가 뭐가 돼? ex가 되겠지. 이럴 때 e가 된다고 하지 마. 우리가 함수를 말할 때도 fx랑 fex가 당연히 다른 것처럼 ex랑 e의 x제곱 이런 건 당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얘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e요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ex요. 그게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제 뭐에 대한 평균인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 ex가 됩니다. 따라서 a배의 ex. 자, 현재 요거 이렇게 이게 초반에 잘 못하더라고. 이거 뭐가 되게? 그렇지.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요 안에가 ax 플러스 b 이렇게 성적 조작이 되면 개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빠져나와주면 된다 이거지. 이건 직관적으로 맞을 겁니다. 왜냐면 너네의 성적을 다 똑같이 2배 한 다음에 10배로 2배 한 다음에 10점을 더해주면 우리 반 평균 점수도 곱하기 더하기 10으로 뻥튀기 되겠지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산 가자. variance of ax 플러스 b입니다. 현재야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아니야. 모르면 보고 대답을 하면 되잖아. 편차의 제곱 평균, 준성아 편차가 뭔데? 오케이. 자, 그럼 이때 나, 즉 변수가 누구예요? AXI 플러스 B겠죠? 그러면 평균은 뭐예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지. AX 플러스 B라는 친구의 평균은 뭐다? 그냥 A배 되고 B만큼 더해진 거다. 근데 그 평균을 편의상 M이라고 쓸게. 그러면 AM 플러스 B. 이게 편차겠지. 편차에다가 제곱할 거고 우서가 뭐 곱해야 돼? 여기까지가 뭐의 제곱이야? 편차의 제곱. 거기다가 뭐 곱해야 돼? 확률. 확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것의 총합이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자, 그러면 충분히 암산될 겁니다. BB 지워진 거 보이지? 그 다음에 A로 묶으면 A 걸어 이거 나오겠지? 근데 A의 제곱은 어차피 시그마랑 관련 없으니까 밖으로 빼보면 A제곱 곱하기 XI-M의 제곱 PI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무엇에 대한 식이야? 다시 이게 뭐에 대한 식이야? Vx 또는 x의 분산이라고 해줘야지 분산이라고 대답한 습관은 안 좋은 것 같아. 왜? 뭐에 대한 분산이냐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x에 대한 분산 또는 Vx가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것은 a제곱의 V의 x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분산은 앞에 a배가 되면 a제곱으로 튀어나오고 뒤에 있었던 b는 사라졌네. 그래서 약간 1번과 달리 약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 자, 분산이란 용어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지. 대충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가 분산이야? 말 그대로 분산, 흩어질 산이잖니. 얼마냐 그 데이터들이 퍼져 있는가에 대한 정도예요. 예를 들어 우리 반에 5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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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이에요. 평균은 얼마니? 10점이겠지. 요 반의 분산은 얼마겠어요? 제로입니다. 왜? 계산 과정을 생각해봐. 분산이 뭔데? 평균 빼기, 나 빼기 평균의 제곱 곱하기 뭐식이잖아. 나 빼기 평균들이 다 얼마야? 빵이잖아. 그럼 아무리 어떤 계산을 해도 분산은 0이 되겠지. 즉, 쟤들은 데이터가 다 10점에 몰려있지 않냐? 그러니까 분산이 굉장히 작은 거지. 심지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으니까 분산이 빵인 거잖아. 반면 만약에 어떤 새끼가 5점, 15점, 빵점, 20점, 10점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평균은 똑같이 10점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산이 분명 어떤 양수값으로 있겠지. 그냥. 근데 내가 지금부터 이런 반에 성적 조작을 좀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x라고 치고 2x 플러스 한 10 정도 해봅시다. 그럼 현재야 일단 이거 평균이 10점이었습니다. 자, 다 불러봐. 현재 어떻게 되냐? 20, 40, 10, 50, 30 이렇게 되겠지? 현재 평균 얼마 되겠어요? 그게 문제야. 너 지금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5할라 했지? 공부한 걸 써먹으라고. x가 2배 되고 10 더해졌어.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방금 배웠잖아. 얼마가 돼? 30이 된다는 걸 빨리빨리 찾아야 되고. 그러면 보자. 원래 얘는 편차 얼마였니? 마이너스 5였지. 근데 이때는 편차 얼마 됐니? 마이너스 10 됐지. 얘는 편차 얼마였니? 플러스 5였지. 얘 편차 얼마 됐니? 10 됐지. 편차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지. 그 이유는 뭐냐? 당연히 데이터를 2배 해주면 뺄셈도 2배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편차가 2배가 됐죠.
근데 분산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편차를 또 뭐 하는 과정이 있었어? 제곱하는 과정이 있었지. 그러니까 2배가 된 게 제곱되니까 4배 효과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a제곱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맞나? 근데 보세요. 아까 우리 반이 다 10점일 때 편차 얼마였다? 아니, 분산 얼마였니? 0이었지. 근데 이거를 내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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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으로 플러스 5점씩 보너스 점수를 줬어. 즉 뒤에 더하기 b를 했어. 분산 바뀌어? 안 바뀌지. 왜? 분산은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더하기 b, 똑같이 더하기 b 하면 차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b는 분산에서는 안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외우는데 수월하겠지. 이해 안 돼? 외워 그냥 그러면. 외워도 되긴 합니다. 근데 쉽게 외우려면 원리를 알아 이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쉬운 거. 야, 세 번째. 현재 이거 뭐라고 읽는다?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6 말고. 맞아. 영어로 뭐라고 불러? 시그마야, 시그마. 이거 시그마입니다. 시그마의 소문자예요. 이거 6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안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쓰는 게 좋습니다. 원래 쓰는 방법은 그래. 너무 못 쓰겠으면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6이랑 헷갈리지만 않게끔 하세요. 자, 아무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될 거냐? 똑같아. 표준 편차는 뭐예요? 루트니까. 분산의 루트니까 여기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고. 그러면 루트 안에 a제곱 vx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뭐 아니면 좀 잘난 척하고 싶으면 절대값이 밖으로 빼고 뭐 이딴 식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왜? 루트 vx는 시그마고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 이런 접근법도 가능해. 그러니까 다 했던 이야기인데 아까 요거 있었지 않냐? vx가 정의가 이건데 계산을 요래하면 이렇게 된다 있었잖아. 얘를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 아까 이렇게 쓴 거 있지? 여기서부터의 증명도 가능함. 이게 이거잖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바가 뭐냐면 덧셈은 찢을 수 있고 개수는 앞으로 나온다며. 그치? 찢으면서 개수를 앞으로 빼볼게. 그럼 뭐가 돼? 2x의 제곱 빼기 2m2x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죠. 이렇게 증명해도 괜찮긴 해. 근데 엄밀히는 이쪽 증명이 맞긴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지금까지 뭐 공부했냐? 평균이란 분산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을 때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고, 한글로 제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됐냐? 오케이. 자, 쉬는 시간 후에는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개념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 기억이 안 나시는 분 한 번만 쭉 눈으로 정독하신 다음에 제대로 쉬도록 합시다.